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에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영하로 떨어져서 밖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인 것 같아요. 참 추우니까요. 맛있는 것들 많이 사 드시고요. 집에서 도란도란 친구들과 재밌게, 친구는 그렇고 가족들과 재밌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집안에 미뤄뒀던, 저는 조금 날이 풀리면요, 이 벽에 다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벽지 색깔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너무 꽃이 좋긴 한데 너무 꽃이 지금은 지겨울 때가 됐어요. 벽지가 이쁘긴 한데 저는 단조로운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단색이나 막 얼룩덜룩한 것보다는 편안하게 눈이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색들 있잖아요. 편하게 보이는 색들. 그런 색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집안이 좀 따뜻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벽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고, 또 지금은 추우니까 이 커튼을 연막 커튼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커튼을 아주 섹시하게, 어떤 색이 섹시하냐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빨간색? 막 빨간색은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 빨간색을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원래 버벅거리지만 하여튼 그 색깔로 이렇게 그 커튼을,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연막 커튼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집안에 있다 보면은 정말 계속 할 일이 수없이 나와요. 그래도 안 하는 편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살려고 하는 편이죠. 왜냐면 너저분한 그런 것보다 그냥 짐을 많이 안 갖다 놓으면서 단정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우선은 집안을 깔끔하게. 근데 이 핸드폰이 또 이렇게 자꾸 끊겨져요, 시간이 가다 보면. 그래서 이 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귀여운 오르르가 그 참깨 세상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해서 내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굴 만났죠? 거인 왕자 팡타그리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죠? 거인 왕자 팡타그리엘을? 역시 똑똑해요. 오르르는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거인 왕자 팡타그리엘 아니신가요? 팡타그리엘이 놀라서 물었다. 나를 기억하니? 왕자 옷은 왜 안 입으셨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갈아입어. 그럼 진짜 왕자가 아니란 뜻인가요? 팡타그리엘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현실에서도 나는 왕자야. 여기 아주 일찍 왔네. 부모님이랑 집에 있어야 하지 않니? 우리는 어제 사라진 루시 언니를 찾으러 왔어요.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 가엾어라. 경찰이 사방을 다 찾아보았다지? 우리가 찾을 거예요. 우리라니?
저랑 제 친구 어부요. 왕자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팡타그리엘은 나와 내 자전거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팡타그리엘이 말했다. 오부가 핸들에 앉아있니? 오부가 내게 속삭였다. 아주 똑똑한 왕자님이시다. 나는 팡타그리엘에게 말했다. 네, 핸들에 앉아있어요. 오부가 그러는데 왕자님이 관찰력에 감탄했대요. 놀이동산은 10시가 돼야 문을 열어. 내가 일찍 온 건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맡고 있기 때문이야. 놀이동산을 청소하는 일을 해. 아침마다 3시간씩 청소하지. 그 다음에 왕자 의상으로 갈아입어. 2가지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 이런, 저도 슬프네요. 많이 편찮으세요? 팡타그리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더 물어보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팡타그리엘과 눈을 마주친 뒤에 태블릿에 적었다. 제가 처음으로 태블릿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저는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조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계속 들려줬어요. 용기. 팡타그리엘은 내 어깨를 어루만지 말했다. 아유, 고마워. 살아가려면 용기가 많이 필요해. 괴물나라 정문에 다다랐다. 팡타그리엘은 수첩을 꺼내서 번호를 적고 그 장을 찢어서 나한테 줬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오부와 내가 팡타그리엘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오부가 말했다. 거인이랑 친해지다니 정말 좋아. 괴물나라에도 정말 가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선 루시 언니가 사라진 공원으로 가야 했다.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다. 저 앞에 남자가 보였다. 잔어귀들 때문에 누명을 썼던 마무드 할아버지였다. 커다란 괄키를 들고 아주 예쁜 꽃밭 근처에서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 내 자전거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겁먹은 표정으로 변했다. 나는 글을 적은 태블릿을 젖들여 보였다. 안녕하세요, 마무드 할아버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니? 나는 재빨리 설명했다. 내가 어제 여기 있었고 내 언니가 루시 언니 제일 친한 친구이며 그 못된 애들과 경비원이 마무드 할아버지를 심하게 대하는 것도 보았고 언니는 오늘은 루시 언니를 찾으려고 친구 오부와 함께 왔다고 전부 설명했다. 친구 오부? 무슨 얘기냐? 제 친구는 함창기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요. 여기 힘든 세상에 저를 만나려 왔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말도 안 돼. 당장 집으로 가거라. 너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보기로 해도 나만 곤란해져. 오부가 내게 속삭였다. 마무드 할아버지한테 꽃밭이 참 예쁘다고 전해줘. 나는 오부의 말을 적어서 할아버지에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돈 말라지 않을 게다. 내가 못 견뎌.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도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할아버지는 속마음을 결기라도 한 듯이 나를 뚫어져라 봤다. 물론 나는 할아버지 생각을 읽었다. 안젤리크가 없어졌을 때 다시는 못 볼지는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힘들었어. 할아버지가 당황하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니? 나는 내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딸 이름이 안젤리크인 걸 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점점 더 겁나는구나. 누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은 오르르고 사람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제 친구 오브랑 여기 온 것도 사람을 도우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엄마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됐거든요. 루시 언니 엄마가 우리 엄마를 비난하고 있어서 마무드가 내 말을 가로채 말했다. 그래, 나도 어제 다 들었다. 경찰이 그 아이를 찾느라 사방을 다 뒤지고 있을 때 걔 엄마가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구나. 나를 마구 비난했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얼굴이 이런 사람은 아이를 놓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친구라는 사람이 옆에서 말렸단다. 그래도 그 여자는 계속 떨더라. 자기 딸을 잃어버린 여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자기 딸을 데려와서 사라지게 만든 죄가 있다고. 그렇지만 나는 사라진 아이가 못된 애들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지 알 수 있어. 그 못된 애들이 나한테도 누명을 씌웠으니까. 그래도 경찰은 결국 할아버지 말을 믿었죠. 저도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를 공경해서 구해야 해요. 너는 왜 보통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니? 저 같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대요. 나랑 같은 처지구나. 어부가 나한테 물었다. 여기 힘든 세상에서는 누구나 문제가 있지 않아? 여기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통 사람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나는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보다 이 얼굴로 살았어. 자동차에 불이 났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나는 할아버지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이상한 아이가 사고 얘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지아는 선생님은 내가 생각을 읽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다른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서 배운 대로 이야기를 바꿨다. 해가 떴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가 일어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루시 언니네 엄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일하는 은행에 가서 오빠를 나쁘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직장에 잃을지도 몰라요. 서둘러야 해요. 경찰이 어디를 수색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경찰이 걔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못 찾았어. 우리가 어떻게 찾겠니? 어부가 내게 속삭였다. 우리는 경찰과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말해. 나는 태블릿에 오보이 말을 적고 내 생각을 덧붙였다. 루시 언니가 완전히 길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찾아봐야죠. 할아버지는 주위를 힐끔 둘러보고 손목시계를 힐끔 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게 틀림없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다. 나는 할아버지 눈을 보며 얼마나 겁먹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랑 같이 있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나는 곧 공경에 빠질 거야. 공경에 빠질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어제 쓴 말일 거예요. 마무드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오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보이지 않는 내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로 진짜니? 저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저는 진짜로 친차죠. 반박할 말이 없네. 할아버지는 갈 길을 꼭 지며 말했다. 따라오너라. 30분 동안 오버나는 마무드 할아버지를 따라 공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속이 비어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도 있었다.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루시 언니의 흔적은 없었다. 백주와 오리가 논이는 아름다운 연못도 있었다. 루시 언니의 흔적은 없었다. 풀들이 옷자란 풀숲도 있었다. 웃자란 풀숲도 있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좋은 것 같았다. 오버와 나는 그 풀숲을 기어다니며 찾아다녔다. 호숫가에 잡초들이 무성했다. 우리는 그곳을 뒤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우리를 말렸다. 거기는 어제 경찰견들이 다 훑었어. 오부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숨는 장소를 잘 찾는다고 말씀드려. 나는 땅굴 2개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사람이 숨을 만큼 큰 땅굴이었다. 루시 언니의 흔적은 없었다. 공원 끄트머리에 있는 바위산 근처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도 루시 언니와 자취는 없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경찰견들이 어제 거기도 갔어. 그래도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라이터를 빌려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오바한테 물었다. 어두운 거 무서워. 모부가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참깨 세상은 진짜로 어두운 때가 없으니까 어쨌든 너는 힘든 세상에서 어두운 걸 무서워하지 않지? 아무리 많이 어두워도. 그런데 여기는 정말 어둡네. 나는 라이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말했다. 루시 언니는 틀림없이 어두운 걸 무서워하지 않아. 루시 언니가 우리 언니랑 나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 루시 언니는 자기 엄마나 못된 애들 때문에 화가 나면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는데 학교에서 두는 빗자루와 걸레들을 두는 어두운 청소 도구실에 숨는댔어. 루시 언니는 열쇠고리에는 조그마한 손전등이 달려있어.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이랑 연필을 가지고 다녀. 오부가 말했다. 저기 봐. 동굴 구석에 루시 언니가 있나?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오부가 가리킨 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다. 누가 거기 흘렸는지 알게 뭐람. 그래도 나는 쪽지를 접어서 불빛에 비춰봤다. 그랬더니 그림이 보였다. CBABC. 그 아래는 이런 글자도 있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오부가 말했다. 안모야. 내가 말했다. 수학 공식이야. 루시 언니는 여기 있었어. 우리는 얼른 밖으로 나갔다.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무드 할아버지에게 쪽지를 보여줬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걔가 쓴 것 같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안 되네. 경찰견들은 모두 어떻게 따돌렸지? 어제 내가 경찰을 여기로 안냈어. 분명히 경찰이 동굴 안도 수색했어. 어쨌든 경찰은 이 쪽지를 못 찾았어요. 오부가 나한테 속삭였다. 마무드 할아버지께 여쭤봐. 루시 언니네 엄마가 경찰관들이랑 같이 있었는지. 오부의 질문을 보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걔 엄마도 걔 해가 질 때 여기 와서 경찰관들이랑 같이 다녔어. 엄청나게 많이 소리치면서 화냈어. 자기 딸은 미쳤다고 욕하고 이런 일을 맞은 딸 친구도 멍청하다고 욕했어. 내가 적었다. 그 친구가 우리 언니예요. 오버가 속삭였다. 루시 언니는 틀림없이 자기 엄마가 소리치는 걸 들었을 거야. 그래서 겁먹고 동굴에서 도망친 게 분명해. 바로 그거야. 어떻게 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어떻게 경찰한테 안 들키고 동굴에서 나갔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동굴 반대쪽에 비상구가 있단다. 그리로 안내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서 동굴 입구로 햇빛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루시 언니가 쪽지를 떨어뜨린 자리로 갔다. 그 뒤는 바위가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잘 보니 벽 뒤로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문이 있었다.
문에는 비상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공원을 만들 때에는 동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아이들이 동굴 안에서 놀다가 입구가 막힌 상황에 길지도 모르니까. 어제 경찰이 여기도 봤나요? 비상구를 보여주긴 했지. 괴물나라 후문으로 이어진다는 말도 했어. 그 후문은 여기 직원들만 아는 곳이야. 동굴 비상구로 나가면 괴물나라 후문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운이 좋으면 후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직원들만 알고 있는 문이라서 종종 잠그지 않고 그냥 두기도 해. 후문으로 종일 배달되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거든. 그렇지만 배달은 오후 6시면 끝나. 경찰과 그 무서운 엄마는 여기에 6시 반쯤 왔어. 그럼 루시 언니가 자기 엄마 고함 소리를 듣고 겁먹어서 비상구를 찾아낸 뒤에 괴물한 나라 안으로 몰래 도망쳤을 수도 있겠네요? 오부가 물었다. 그렇지만 경찰과 경력견들이 내 괴물나라 안쪽으로 사사지 들지 않았어. 나는 그 질문을 그대로 태블릿으로 옮겨 할아버지에게 내보였다. 할아버지 대답했다. 분명히 그랬지. 그렇지만 루시 언니가 숨어있을 만한 어두운 곳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쓴 뒤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생각을 오부에게 보여줬고 오부는 다시 나한테 속삭였다. 거인 왕자님을 다시 만나 해. 팡타구렐이 나한테 준 쪽지를 꺼내서 그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거인 왕자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후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곧장 메시지가 왔다. 5분 뒤에 후문에서 만나. 팡타구렐은 시간에 망쳐서 나타났다. 후문에는 경비원이 있었다. 팡타구렐은 괴물나라 안쪽에서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밖에는 우리와 대화해야 했다. 경비원이 나를 수상쩍게 봤다. 경비원이 팡타구렐에게 말했다. 공짜로 넣어주라니 동생이 아니나 조카라도 돼? 내가 적었다. 경찰 업무로 왔어요. 경비원이 웃었다. 그렇겠지. 나는 우주비행사야. 화성에서 방금 도착했어. 주배 형사님이 나를 부관으로 임명했어요. 우리는 사라진 루시 언니 찾고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사라진 지 거의 하루가 되어가요. 제발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경비원이 눈을 굴리더니 아무도 할아버지와 팡타그레에게 말했다. 얘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왜 말을 안 하고 태블릿으로 이러는 거예요? 마무드 할아버지는 경비원에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참 경비원을 쏘아본 뒤에 말했다. 나도 얘랑 똑같아. 우리는 조금 다를 뿐이야. 문제 있어? 경비원은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걸 깨닫고 움찔했다. 경비원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들어가세요. 그 아이를 꼭 찾길 바랍니다. 괴물나라 한가운데로 가는 동안 나는 팡타그렐에게 동굴에서 발견한 쪽지를 보여줬다. 삼각형이라 암호 담긴 사람이 루시 언니가 틀림없다고. 루시 언니는 수학을 아주 잘한다고 설명했다. 팡타그렐은 쪽지 살펴보다가 점점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라진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구나. 여기 쓴 건 기하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야.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거야. 이 그림이 뭔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적었다. 저는 수학을 몰라요.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는데 삼각형이 세 변에 맞춰서 정사각형을 그리면 제일 큰 사각형의 면적은 나머지 두 삼각형이 면적을 합한 것과 같아. 거기 적힌 공식 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게 수천 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만든 바로 그 공식이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팡타그레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수학을 정말 잘했어. 그렇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 지금은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거인이 됐고. 멋진 거인이에요. 멋진 수학자가 됐어야 했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그래, 누가 알겠니? 어쨌든 이 공식이 왜 중요한지 아니? 나는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해. 평면 세상에서 거리를 잴 수 있고 우주의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다. 오브가 나에게 말했다. 루시 언니는 숨어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 공식을 적은 거야. 마무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딸은 사라졌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할아버지에게 오브의 질문을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10년 전 딸 안젤리크가 17살이었을 때 당시 사귀던 남자한테서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안젤리크는 너무 괴로워서 계속 울고 잠도 자지 않았다. 자기는 못생겼고 다시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이틀 동안 찾아다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형사가 물었다. 따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마무드 할아버지는 축구라고 말했다. 안젤리카 파리 생제르망 팀이 열성적인 팬이라고. 내가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경찰관한테 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 형사가 서둘러 연락을 취했어. 10분 뒤에 경찰차 3대가 파리 생제르망 팀이 홍보장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체육관 입구에서 잠들어 있는 내 딸을 발견했어. 그거예요. 루시 언니 똑같이 했을 거예요. 루시 언니 자기한테 편안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루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이랑 연관된 곳이에요. 나는 팡타그레를 보며 말했다. 괴물 나라에 수학이랑 관련 있는 장소가 있나요?
이집트 미라 노그리 기구를 타면 숫자가 가득한 방을 지나가. 얼른 거기로 가요. 그때 생각나는데 어제 루시 언니가 거기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무슨 방 얘기를 읽었다고 했다. 거기가 틀림없었다. 숫자가 가득한 방. 팡타그리엘이 말했다. 저 또 끄트머리에 있어. 내 태블릿에 불쑥 메시지를 떴다. 엄마다 몹시 슬퍼하고 있는 엄마. 오로로 어쩌려고 화물줄이 자전거를 타고 나간 거야. 엄마는 너무 걱정되고 화도 조금 났어. 이 메시지 보자마자 답장해. 그리고 곧장 집으로 와.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물었다. 이집트 말은 미라는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해요? 팡타그렐이 말했다. 걸어서 10분. 제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실래요? 그 자전거를 타기에는 내가 좀 크네. 그 자전거는 너랑 오부가 타면 되겠다. 나는 빨리 걸어갈게. 나는 마무드 할아버지에게 어제 주베의 형사에게 받은 명함을 건넸다. 주배 형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바로 괴물나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나같은 사람이 하는 전화를 받을까? 오로로가 부탁했다고 하면 받을 거예요. 저는 주배 형사의 부관이니까요. 오부가 말했다. 오로로는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나는 팡타그리엘에게 물었다. 이집트 미라 노그리 기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미라가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야. 찾기 쉽겠네요. 오부와 나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오부가 핸들 위에 앉았고 나는 최대한 빨리 페달을 밟았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달려가는 도중에 오부가 물었다. 놀이기구가 다쳤으면 어쩌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겨드랑이에 태블릿을 끼고 양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미라의 무덤에 도착하자 입구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쓴 모자에는 경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남자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서 뭐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나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저 안에 들어가야 해요. 경찰 업무예요. 경찰 업무?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너를 붙잡는 것뿐이야. 놀이공원에 입장료도 안 내고 몰래 들어왔으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저는 주배 형사 현 부관이에요. 팡타그리엘이 왕자님이 저를 들여보내줬어요. 왕자님도 곧 도착할 거예요. 팡타그리엘? 그런 이름 처음 듣는다. 경비 사무소로 따라와. 경찰에게 연락해서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이 미라의 무덤 안에 있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협조하세요. 경비원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감히 나한테 명령을 내? 오버가 나한테 속삭였다. 좋은 생각이 났어. 저기 관 모양이 탈 것이 보이지? 그 옆에 커다란 조종판이랑 커다란 빨간 버튼도 보이지? 내가 셋을 세면 자전거에서 뛰어나가자. 저 관을 타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알았지? 경호인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서 나는 태블릿에 뭘 쓸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버한테 말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갯짓을 본 남자는 더 화를 냈다. 지금 나한테 고개를 끄덕인 거야? 똑바로 대답 안 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태블릿을 적었다. 아저씨 뒤에 미라가 걸어가요. 뭐? 그가 고개를 들렸다. 그때 바로 오브가 소리쳤다. 하나, 둘, 셋. 나는 자전거에서 뛰쳐나갔다. 우리는 모래색 관에 올라탔다. 내가 손을 뻗어서 출발 버튼을 눌렀다. 킥킥대는 소리와 비명이 크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우리가 탄 관이 앞으로 휙 출발했다. 경비원은 어리둥 절 보다가 우리에게 소리 질렀다. 순식간에 우리가 안개 자욱한 곳에 와 있었다. 관은 흔들대면서 앞으로 가다가 어둠 속으로 쑥 내려갔다. 사방에 미라와 해골들이 있었다. 나는 오브가 비명을 지를 줄 알았다. 참기 세상에는 무서운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어두운 터널을 쏜사같이 내려가는 사이에 파라와 박쥐와 유령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아래 푹 떨어졌는데 그 방은 벽 사방에 온통 숫자들이 있었다. 다 정신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걸 뚫고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오브가 외쳤다. 그렇다 나도 맞다. 숫자가 가득한 방 구석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아주 작은 불빛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루시 언니. 우리가 탄 관은 앞으로 후익 나아갔다. 루시 언니를 놓쳤다. 갑자기 끼익 소리가 나면서 관이 막 딱 멈췄다. 누가 전기를 끄는 것이다. 당장 나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야득하게 들렸다. 이제 혼날 줄 알라고. 경찰이 오고 있다고.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오브가 말했다. 내려서 걸어가자. 나는 태블릿에 글을 써서 오브한테 보였다. 선로를 따라 뒤돌아가면 숫자방이 나올 거야. 경비원들이 우리 찾고 있었다. 놀이기구 입구의 큰 문을 활짝 열고 길고 어두운 터널 따라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돌아왔다. 목소리와 불빛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오브와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숫자방이 가까워지면서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방에 다다르자 목소리가 점점 확실하게 들렸다. 지치고 겁먹은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을 무등병의 3의 면적은 2분의 1 B제곱 H 정육면의 물체는 S 곱하기 S 곱하기 S 곱하기 S는 한 면이 기제곱. 루시 언니! 오바 나는 루시 언니에게 달려갔다. 루시 언니는 구석에 웅크리게 앉아 있었다. 아주 지치고 겁먹은 모습이었다. 숫자가 가득 적힌 작은 수첩을 손전등 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루시 언니가 우리 발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났다. 루시 언니는 두려움에 울면서 말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멍청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인 걸 알았다. 루시 언니가 자그맣게 말했다. 오로르! 내가 적었다. 나야. 나를 찾아냈구나. 내가 찾아냈어. 루시 언니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물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언니를 다독일 때 사람들 목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갑자기 우리는 수많은 손전등 불빛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경비원이 성난 목소리로 나한테 소리쳤다. 이제 혼날 줄 알아. 루시 언니가 나한테 안긴 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언니를 꽉 안았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혼쭐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배 형사. 주배 형사가 다가와서 루시 언니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주배 형사가 말했다. 내가 루시겠구나. 루시 언니는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주배 형사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르르 첫 사건을 해결했구나.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라는 말을 적고 싶었지만 루시 언니가 계속 울고 있었다. 시우가 올 때는 계속 친구를 안아줘야 한다. 아 정말 즐거운. 그래서 결국은 루시를 찾아서요. 루시 정말 오로르는 정말 천재예요. 이런 오로르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답니다. 다음 편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은 조금 이따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